다둥이 엄마 김상아 씨의 아침은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남편이 새벽 출근을 하고 나면 내 아이의 아침을 챙기는 건 늘 엄마 상아 씨의 몫입니다. 그나마 9살인 큰딸이 막내를 챙겨보지만 역부족이죠. 엄마는 아침마다 바빠 보이는데 어때요?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어고요. 넷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다 보면 엄마는 식탁 앞에 앉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애들 다 준비하는데 정신 없겠어요? 네, 많이 정신없어요. 아이 넷을 어린이집과 학교로 무사히 보낸 뒤 상아 씨 발길이 향하는 곳은 집이 아닌 사무실. 상아 씨는 육아 관련 회사에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근하자마자 이곳부터 들르는 게 일상이 돼버렸죠. 바로 회사 앞 편의점. 상아 씨는 대부분 이곳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합니다. 오늘 고심 끝에 그녀가 집어든 건 오렌지 주스와 샌드위치 2개입니다. 책상 앞에서 눈으론 모니터를 보고 빨리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 이른바 K 직장인에겐 익숙한 풍경이죠. 집에서는 제가 먹을 시간은 좀 부족해서 애들 다 이제 보내고 잠깐 이렇게 짬 내서 편의점에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걸로 먹고 있어요. 문제는 빨리 간단하게 먹는 식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느새 달콤한 커피에 손이 가고 자연스럽게 과자 봉지를 뜯고 맙니다. 종종 이런 간식을 드세요? 네, 자주 먹어요. 약간 피곤하면서 조금 체력이 딸린다 느낌 들 때 좀 이렇게 먹어요. 소위 당 떨어진다는 느낌에 자주 간식을 찾는다는 상아 씨. 하지만 그녀는 오늘 아침 마신 오렌지 주스를 통해서만 이미 각설탕 7개가 넘는 당을 섭취했습니다. 과일을 고온 농축해 만든 주스엔 많은 과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당은 간에서만 일부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데 남는 과당은 간에 쌓여 지방간을 일으키고 다시 혈액으로 나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끊임없이 배고프다는 느낌을 갖게 하죠. 결국 다시 군것질거리를 찾게 되고 그 때문에 더 자주 배고픔을 느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조금 살이 잘 찌는 체질이어서 그리고 이제 출산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체력 관리나 이제 몸 관리를 하는 시기가 없이 그냥 이제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한때는 조금 찌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운동을 할 시간도 식단을 챙길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상아 씨는 저녁 메뉴도 가급적 한 그릇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품 요리를 선호합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닭죽. 오늘 저녁에는 채소가 많이 안 보이네요. 네, 채소 반찬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메인 반찬만 해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요. 아이들은 배고파하고 그래서 그냥 거의 많이 생략을 해요. 평소 상아 씨 식단의 대부분은 탄수화물 위주. 한 번에 끼니를 해결하는 간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유 없는 두통이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그때 고지혈증이 이제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약을 먹기 시작했었어요. 올해 31살인 박용태 씨는 최근 아내가 올린 몇 장의 사진 때문에 SNS에서 유명인이 됐습니다.
결혼 후 급격하게 체중이 불어난 용태 씨의 결혼 전후 모습을 아내가 전 남친과 현 남편이란 제목으로 SNS에 올렸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겁니다. 추억 이렇게 하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요즘 이거 유행한다고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번 봐봐. 누구야? 잘 봐봐 누구야? 누구? 누구 닮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누구야? 아빠야.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지. 아빠야. 안 그러죠. 딸의 반응에 쓴웃음이 나오던 용태 씨. 모르구나. 그의 업무 공간은 바로 거실 한켠의 식탁입니다. 전업 투자자로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출근을 못하고 막 그랬었던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지금은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두 아이들을 돌보는 게 일상이 된 요즘. 분식 먹자 오늘. 김밥이랑 떡볶이랑 뭐 쫄면 알아서 시킬게. 점점 더 간편한 것만 찾게 됩니다. 매 끼니마다 이제 음식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편하잖아요. 특히 그 코로나 이후로는 주로 이제 배달을 이용을 하게 됐었어요. 하루에 한두 끼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돈가스와 김밥, 떡볶이, 그리고 쫄면입니다. 종류는 다양해 보이지만 돈가스를 제외하곤 모두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배달 마니아 용태 씨의 평소 식단 역시 한 그릇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일품 요리가 주를 이룹니다. 그 결과 체중과 함께 늘어난 건 다양한 처방약들. 약을 먹은 지는 3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당뇨 약을 먹고 있습니다. 30이 간 넘은 용태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른바 혈관 3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딱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바로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을 했었는데 육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계속 먹는 걸로 좀 많이 풀었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그러면 그 사이에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하루에 한 끼 먹는 걸 간헐적 단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를 하다 보니까 배고픔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제 몸에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가지고. 언제부턴가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게 됐다는 용태 씨.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얼마 뒤면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오케이, 그만. 이거 힘들어요. 처음 해봤어요. 팔다리 정도만 하는데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뭐가 지금 체력이 좀 많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죽겠네. 체력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몸 곳곳에서 이상 징후들도 나타났습니다. 좀 과식을 하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몸에서 두드러기가 많이 나요. 예전에는 배달 음식만 먹어도 몸에서 이제 거부 반응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배달 음식뿐만이 아니라 일반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인 모를 두드러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몸에 나타난 이상 반응들이 식습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다둥이 엄마 상아 씨와 또 용태 씨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 그리고 복부 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근육은 굉장히 적으면서 체지방이 많은 그런 저근육형 비만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검사 결과 용태 씨는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심각한 상태. 용태 씨의 피부 질환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다는 진단입니다. 특정 음식이나 가공식품, 배달 음식을 불규칙하게 많이 먹다 보니까 위장이 사실은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죠. 되게 이런 분들은 설사와 변비를 반복한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먹는 음식의 메뉴의 문제와 식사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런 게 크거든요. 다둥이 엄마 김상아 씨의 건강은 어떨까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반갑습니다. 상아 씨는 고지혈증과 함께 혈당 수치 106으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단 음식 위주로 먹다 보니까 많이 안 먹어도 열량은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식단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우선 그 채소류들은 포만감은 많이 주는데 열량은 거의 없고요.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게 이제 식습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저한테 많이 자극이 되고 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네. 체중 감량하는 식사법 상당히 대중에게 소개된 것들, 뭐 인기 있는 것들 많잖아요. 뭐 저탄고지 그쵸. 식사법도 있고요. 간헐적 단식도 네. 뭐 많이 유행했었고. 네. 근데 교수님은 지금 거꾸로 식사법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특별히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래 지속을 못 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무너지면은 다시 체중이 들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거꾸로 식사법은 잘 적용만 한다면 내가 지금 먹는 식단으로 해결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속하기가 쉽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거꾸로 식사법 프로젝트엔 총 4명의 참가자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잘못된 식습관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영양 상담 및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식사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 식사를 하실 때 녹색으로 채소를 시작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첫째, 식사를 할 때 항상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채소가 없다면 단백질부터 먹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포만감을 위해 식사는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하되 식사 초반에 채소를 5분 이상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식후 가벼운 운동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한식을 택하실 때는 밥, 국, 반찬 이렇게 따로 돼 있는 식단을 택하는 게 좋고요. 근데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밥하고 이렇게 비벼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빔밥을 드실 때는 우선에 그 채소로 나온 고명을 드시고 그다음에 비빔밥에 나오는 계란 후라이를 드시고 그다음에 밥을 소량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그게 거꾸로 식사가 됩니다. 일상생활에 큰 변화 없이 먹는 순서만 바꿔보는 거꾸로 식사법 3주 프로젝트. 그 기간 서로 소통하며 어려운 점도 나누기로 했습니다. 샐러드는 생으로 먹기 너무 힘들어. 식사 초반에 먹는 채소가 반드시 샐러드 같은 생채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채소를 데쳐서 나물로 먹을 경우 식감이 부드러워져서 소화도 잘 되고 더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짜지 않게 저염으로 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덧 거꾸로 식사법 둘째 주 후반,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채소 먹는 걸 힘들어하던 박용태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때마침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수육. 배달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던 이전과는 달리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건강 밥상입니다. 고기를 앞에 두고도 용태 씨는 이제 오이부터 손에 듭니다. 식전에 편히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찾은 게 용태 씨에겐 오이였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더 편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노하우도 터득했습니다. 제가 그 깻잎을 좋아해가지고요. 깻잎에다가 여기 그 와이프가 만든 양배추랑 해서 또 이제 김치랑 깻잎도 섞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먹는 양엔 전혀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용태 씨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한 뒤로 먹는 밥의 양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야채를 먼저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포만감이 좀 빨리 와가지고 막상 탄수화물이 안 땡기다 보니까 별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당뇨가 있는 용태 씨는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서 혈당이 훨씬 안정된 걸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안 했었을 때 동일 메뉴로 했었을 때 최고 수치가 21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했을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효과를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약간 몸에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엔 아이 넷을 키우는 워킹맘 김상아 씨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과 육아로 여전히 바쁜 와중에도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상아 씨. 저녁 식사 메뉴는 소불고기 전골입니다. 맛있는 불고기를 먼저 한 점 먹으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샐러드 소스도 달지 않은 걸로 준비합니다. 들기름에 소금이랑 이제 깨소금 좀 뿌려서 돼. 자극적이지 않아서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챙기느라 항상 자신은 뒷전이었던 그녀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열량을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신하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상아 씨를 따라서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남편도 거꾸로 식사법에 함께하게 된 겁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속이 편한 것 같아요. 좀 몸이 약간 잘 붙는 체질인데 확실히 그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체중 감량이 조금 더 되면 좀 몸이 약간 더 가볍다 느낄 때 운동을 조금 더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3주간의 프로젝트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한 박경철 씨. 먹고 든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더 빠지신 것 같아요. 3주 전과 달리 턱선이 날렵해졌죠?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이 되더라고요. 지금 한 6kg 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변화만큼 결과도 좋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kg에서 6kg까지 참가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4명 모두 체중이 줄어든 겁니다. 그중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건 전업 투자자 박용태 씨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숙면이 좀 잘 안 됐었는데 꼭 한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깼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최근에는 그런 적은 없었고요. 쉼 없이 올라오던 두드러기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혈당은 물론이고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명백한 당뇨병과 고중성지방 혈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장 지방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 이럴 경우에 이제 앞으로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 약을 조금 줄여 나가고 계속 살을 뺀다면 약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채소를 챙기는 게 항상 쉽지 않았던 김상아 씨.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전 깜짝 놀랐는데요. 이상지질 혈증과 전당뇨가 다 완벽하게 사라졌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축하드립니다. 3주 만에 혈당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거나 당을 조절하려고 할 때 가장 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만 치료법 중에서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시게 되면 체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소화도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런 오류는 범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사법이 안 맞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거꾸로 식사법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 그중에는 신장의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 칼륨 섭취가 많으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채소는 건강에 정말 좋지만 칼륨의 보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의사의 지시 없이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량이 굉장히 적게 먹고 버티는 분들은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 이게 흡수가 안 되면서 오히려 더 굉장히 컨디션에 난조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보통 유전적으로 야채를 잘 소화 흡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꾸로 식사법을 열심히 한다면 오히려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지만 나중에는 지치면서 오히려 붓고 체중이 늘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간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